지금 저희가 이자를 내고 남는 월 수입이 매입하셨을 때는 2%대 금리였잖아요. 그때 당시가 이런 금리라 그러면 도전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안녕하세요. 빌딩 진영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현재 건물주 3년 차이신 건물주님을 모시고 건물을 소유하고 싶으신 뭐 예비 건물주시거나 아니면 건물 매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찐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건물주님을 모셨어요. 건물을 매입하고서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3년 차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오늘 이제 임대차 갱신하는 날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셨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건물 매입하거나 혹은 이제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좀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움 드리고자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건물 3년차 박주희입니다. 대표님 그럼 언제 매입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2020년 말에 이제 정식으로 저희 건물이 됐죠. 그런데 제가 건물주가 되기 위한 준비는 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의 과정을 거쳐서 1년 만에 계약서를 써서 제 건물이 되었습니다. 첫 건물이셨죠? 그쵸.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의 도움으로 앞으로 2개, 3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매입하게 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맞벌이였어요. 그런데 저희도 둘이서 처음에 결혼을 해서 전세에서 시작을 했지만 드라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 건물 중에 저 아파트 중에 나의 것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한 3년을 살다가 다행히 저희가 반값 그 아파트 청약이 운 좋게 되면서 이렇게 작은 돈으로 내 집이 되는 순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20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지키는 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를 2채로 늘려서 거기서 조금 차익을 발생을 시켜서 그 다음에는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 계획은 17년도에 나는 건물주가 되겠다. 2017년에요.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나네요. 네. 이제 말도 안 되죠. 빚은 이렇게 많고 뭐 맞벌이에다가 강남의 건물주가 된다니. 근데 뭐 저 누나는 뭐 계획하면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다들 그때 생각해보면 네. 부동산 생각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응원은 다들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씩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19년도에 아파트를 다 팔고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건물 사주세요. 그래서 그때 전화 한 통화로 시작이 돼서 대단하십니다. 1년 만에 건물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사연 다들 아시잖아요. 아파트 살던 집 팔고 건물 투자한 거. 저희보다 앞서서 하신 분들이거든요. 같은 사실 아파트 입주민이셨어요. 아, 맞아요. 같은 동 입주민. 그리고 주말마다 임장하셨잖아요. 뭐. 70군데 정도는 본 것 같아요. 70군데 보는데 걸렸던 시간은? 본격적으로 보면서 돌아다녔던 한 3, 4개월? 그래서 평일에는 제가 퇴근하면서 좀 일찍 퇴근을 하면 제가 이제 퇴근길에 갈 수 있는 곳을 제가 혼자 들렸고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저희 남편을 대동해서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그래서 주말에 많이 가면 10군데 정도 돌아다니면서 저만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빌딩이 보통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매물 보고서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보통 종이만 보고 그냥 별로야 그러고 안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응. 근데 보면은 정말 이제 저희한테 꼭 살 건 아니었었어요. 좋은 매물이 있으면 이제 어디서든 구매를 하시려고 했는데 받으시면 꼭 다 가보시더라고요. 좋던 안 좋던 그냥 다 가보시더라고. 그게 처음이시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지 특성을 모르시기 때문에 다 다니시면서 나만의 리스트. 이 지역은 좋다. 뭐 이런 게 좀 라인이 생기셨나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청약을 받았던 아파트는 이제 운 좋게 소초에 되긴 했는데 두 번째 아파트를 준비를 할 때 저희 신랑이랑 서울에 있는 지역을 제가 저희 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여기는 무조건 다 가보자 라고 해서 아파트 때부터 임장을 가는 것을 좀 습관화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임장이란 단어를 몰랐고 검색을 해서 뭐 이렇게 소개되는 글들을 봐도 내가 그 동네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쁜지 그리고 이제 실제 내가 거기서 산다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내가 산 아파트에 산다면 이런 입장이 되어야지 내가 다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때부터 습관이 됐고요. 건물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다행히도 근데 제가 회사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이 좋을까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그 골목이나 주변 그리고 교통 이런 것들을 보러 일부러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지금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물건을 거르지 말고 다 가봐라. 그럼요.
네. 좋던 안 좋던 네. 다 가봐라 이걸 추천하는 처음이신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마포도 사실 살 뻔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마포도 그렇고 송파. 강남을 산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무조건 첫 건물은 서초 강남에서 사겠어 라고 했는데 금액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갔던 서초 강남 소개받았던 건물들은 되게 허름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가격도 너무 높고 허름했기 때문에 아 돈이 안 돼. 그래서 다시 약간 사이즈로 내 가격에 맞는, 그리고 봤을 때 와 이게 진짜 건물이지, 그런 걸로 해서 마포, 송파 이렇게 전 서울 지역을 또 이렇게 돕니다. 그러다가 이 가격이면 다시 아 아니다 강남이 맞지 않아? 그러면서 갔다가 결국 다시 강남. 다시 강남으로 왔고요. 같이. 근데 원래 제가 지금 구매했던 건물이 한 번 스킵이 됐던 건물이에요. 금액대가 제가 도전할 수 없는 데였는데 고민하고 또 대표님한테 해보자 제가 쫄라가지고 방법을 구해달라 쫄라가지고 한 번 패스했다가 주말에 그 건물에 제가 가가지고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짜리 우리 샀었죠? 48억. 매매가 48억짜리 신사역에 있는 건물을 사셨고 그중에 우리 대출이 얼마입니까? 34억. 34억 대출. 그리고 이제 뭐 취등록세 내고 각종 세금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제하고 그러면은 본인 현금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총 16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미친 거 아니냐고,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그 대출이자 내면은 뭐 남냐 이러셨을 건데, 구매하셨을 때 당시에 몇 프로였죠? 2.5. 예, 2.5%였어요 금리가. 심지어 3년 고정. 지금까지도 2.5 계속 내고 계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도 지금 충분히 많이 남으세요. 정말 잘하신 투자죠. 2.5 고정금리일 때 변동금리는 2% 초반, 2.1 막 이렇게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 금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또 떨어질 것은 아니라고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고정을 선택하신 거죠. 정말 잘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요즘 같은 시국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악플 달려요. 또 이제 막 난리 나요. 요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월세 수입도 월세 수입이지만 사실 이제 시세 차이. 그러니까 불장 전에 사셨어요. 오르기 직전에 사셔서 그때 우리 평당가 8천 조금 안 되게 주고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신사역 주변이 지금 평당 1억 초반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거래한 것도 뭐 1억 3천에 거래하고 그랬었잖아요. 요즘 조금 뜸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초반, 1억 1천, 1억 2천 정도 또 되는 지역이라서 시세 차익만 놓고 봤을 때도 또 훌륭한 투자라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을 하셨고 현재 건물 규모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건물은 61평,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저희가 매입 당시에는 주인 어르신이 3층에 살고 계셨어요. 다른 임차인분들은 요식업이랑 여러 가지 뭐 사무실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나이가 되게 많으신 어르신이 그냥 10년 넘게 사시면서 저렴한 월세로 운영하고 계시는 정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입할 당시는 이자 낼 수 있는 정도의 임대 수익밖에 나지 않은 상태였고 너무 쌌어요 임대료들이. 간혹 이 오래된 건물주, 착한 건물주라고 생각하시는 게 임대료를 올리지 말아야지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적으로 내가 나중에 매도할 때는 또 수익률이 안 맞아서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5%씩이라도 꾸준히 올리신다면 나중에 매각할 때 그래도 괜찮으시거든요. 건물주분들은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상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정도 됐던 건물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짓고 거기서 계속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5년 치고는 그래도 잘 운영을 하셨지만 공동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들이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저 기억나요. 와우 맙소사. 요즘에 강남에 이런 화장실이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셨지만 이런 몇 가지 구성은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입을 하고 4개월 내에 초반에 필요한 부분은 부분 리모델링을 했고요. 복도, 화장실, 3층 주인 살던 곳, 주택을 그린생활시설로 사무실로 변경하고 네, 맞아요. 주차장 보수하시고 다 싹 새로 했죠. 네, 등 전구 같은 것도 다 너무 깔끔하게 갈고 지하도. 네, 맞아요. 지하도 원래 음악 연습실이었던 거를 싹 밀고 멋진 공간으로 또 공사를 완료했죠. 그래서 기존 지하가 원래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나요? 150. 관리비 네. 없고. 150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공사해서 지금 270에 20만 원, 290에 지금 임대료를 맞췄잖아요. 우리 3층도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공사 싹 끝내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월세 300에 맞췄잖아요. 월세 300에 관리비 30, 네. 보증금 3천에. 와 진짜 따블입니다 따블. 이게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맞아요. 네, 네. 네. 외관은 솔직히 약간 허름한 느낌이 있지만 내부에 아까 리모델링 공간은 오시는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인테리어를 다 새로 했기 때문에 공용 공간, 계단이나 입구
입구, 화장실을 좀 깔끔하게 바꿔놓으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임차인분들의 월세가 기존보다 많이 올라갔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자를 내고도 약간의 수익이 남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건물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만족해하고 있어요. 거기를 사용하시면서 다들 만족해하시고. 맞아요. 관리비를 인상을 했죠. 왜냐면 화장실도 수리하셨고 그다음 CCTV도 다시고 전체적인 관리비 부분에서 임차인한테 요청을 했을 때 또 임차인분들도 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사용하는데 좋아졌으니까. 그렇지. 내가 10만 원, 20만 원 더 내더라도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고객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던 계단을 이용하던 뭐 주차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편해하니까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아깝지 않겠죠. 그죠? 아 그러면 대표님 그 월 수익을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자를 내고 남는 월 수입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한 월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위 대교? 그런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이거 괜찮네요. 네. 근데 이제 건물을 3년 동안 이렇게 소유를 하고 운영도 해보고 운영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세금 아니면 시설 관리, 뭐 임차인이 뭐 월세를 미납한다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새로 들인 분들은 그러진 않은데 기존 분들 중에 월세가 밀리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희가 이제 건물을 새로 인계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났는데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으셨고 전 주인분한테도 한 2개월 정도 밀리신 상태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결국적으로는 계약을 갱신을 안 하시고 퇴거를 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네. 네. 마찰보다는 솔직히 스트레스. 왜냐하면 저희는 직장 다닌 사람이고 임차인은 임대인 관계를 다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강압적으로 월세를 내려고 계속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법적으로 뭐 정해진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최대한 큰 잡음이 없이 그분들이 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변호인과 좀 상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나가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분들이 나가기 전까지 새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나가시고 나서 공사를 새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실이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좋은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에 이때 들였던 임차인분들의 미납이라든지 나가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변호사 쓰지 않고 잘 해결하고 싶었지만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입장 차이가 있었고 솔직히 돈 앞에서 나중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임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더 단단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속색이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네. 진짜 편하네. 요즘 전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처음 1년차 때는 뭐 전구가 나간다던가 화장실에 기존 시설들이 고장이 난다거나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고치지? 솔직히 저는 아파트에 사니까 관리소에 전화하면 해결해 주시는데 맞아요. 네. 건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철물점에 그리고 가서 진짜 그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에요. 가까운 철문점. 왜냐면 저희도 이제 멀리 있을 때는 당장 가보지 못하는데 바로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 주변? 시설 관리는 동네 철물점 아저씨가 답이다. 네, 오래된 철물점. 제일 좋은 건 거의 5분에서 10분 내에 오시는 거. 제가 초반에는 기존에 인테리어를 하셨던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은 저 멀리 계시잖아요. 오려고 해도 나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1년 후에 깨달은 거죠. 아 근데 심지어 철물점도 건물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아, 마음 맞는 네. 좋은 동네 어르신을 만나서 처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지금 이제 3년 차니까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뭐 재산세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뭐 세금, 소득세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내보셨죠? 부가가치세랑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임차인들한테 받아서 이제 내시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 사실 크게 무리한 금액은 아니지 않아요. 첫 해년도에 한 80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토지랑 건물 나눠서 내거든요. 그 합쳐서 한 800였고 작년 두 번째 때 한 1,1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건물가에 비해서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얼마 안 되네. 본인은 기억 안 나시나요? 난 몰라. 제가 안 내서 몰라. 저는 OTP 없어요. 그냥 현금만 좀 주고 저는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이라.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또 이제 점점 단단해지셨는데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감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실제로 같아요. 이제 건물주 네. 돼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건물주가 됐는데. 자산의 규모가 확실하게 이제 커졌다는 든든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계획이 이제 30년 계획, 단기 10년 계획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었거든요. 건물주가 제 최종 목표는 아니고요. 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정도까지 키우겠다 하는 과정이에요. 현재 지금 과정 중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현금의 흐름이 현재 살고 있는 삶에 힘들지 않은 정도 수준까지 키우는 거가 목표인데, 현재 저희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은 건물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동성 자산들과 부동산 이런 것들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놓고 내가 매월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까지가 저희 원래 플랜이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건물로 저희가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택도 없죠. 예. 이거는 매각했을 때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든 현금을 넣으셨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투자 자체가 우리가 월세 받지 않은 투자가 아니었으니까 시세 차익 보자, 자산 규모 늘리자 이거였으니까, 물론 이제 재매각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지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 진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럼 언제 매각하실 거예요? 일단 올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신랑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걸 팔고 나서 이 정도 가치 되는 건물을 또 다시 살 수가 있을까? 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위치에 그만한 물건을 더 좋은 거를 비슷한 거나 더 좋은 거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솔직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넥스트로 가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조건이나 이런 상황이 안 맞는다면 들고 가는 것도 다른 플랜을 계획하는데 약간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도 아파트를 우선 매각하시고 건물을 선택하셨는 거잖아요. 건물을 사고 싶은데 이게 좀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두려움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다고, 저렇게 연끌해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많이들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연끌하라 이거는 답이 아니고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를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 또 한마디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을 부동산에 넣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생활비는 저희가 벌어서 써야 된다. 그리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건 철칙으로 가져갔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저희가 어떻게 변화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나 땅 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자가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건물은 건물대로 저희가 생활하는 거는 저희가 벌어서 간다. 왜냐하면 변수에 의존할 경우에는 정말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흔들리면 너무 많은 것들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기준, 철칙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건물주가 처음 된 거고 둘 다 맞벌이였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바로 응대가 안 됐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공사하는데 뭐 검은색으로 하실 겁니까? 흰색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가 질문이 이게 오시거든요. 공사하다 말고. 그리고 임차인이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와서 봐줄 수 없느냐. 근데 저희는 둘 다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건물주가 되면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임대 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경은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하나 당부해 말씀드리면, 그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월세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당연히 이제 매년 5% 인상을 하면서 저의 수익도 올리지만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잘 되게 해드려야 꾸준하게 월세가 밀리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맞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진짜. 눈앞에 있는 뭐 작은 것 때문에 안 고치고 미루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지 말고, 내가 저기서 장사한다면 어떤 걸 더 원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주시는 거가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그 만족이 결국은 건물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또 저의 건물을 받아주시는 분들도 만족하는 임차인분들이 또 인기가 되는 거라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지켜서 도전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려운 건 당연한데 제가 느끼기에 뭐 짤막하게 아파트와 이렇게 건물을 했을 때 은행을 가거나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보단 건물이 조금 더 안전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있다면 아파트도 당연히 한 번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히려 저는 건물에 도전하는 거가 실제적으로는 가져갔을 때 더 안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약간 예리한 질문. 매입하셨을 때는 2%대 금리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5% 후반? 6% 초반 이런 금리란 말이죠. 지금 만약에 그때 당시가 이런 금리라 그러면 도전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도전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제가 건물 사는데 1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물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도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건물을 선택을 했을 때 이자를 낼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원래 안 되는 건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이자를 저희가 낼 생각으로, 그리고 첫 해 1년 동안은
저희가 조금 저희 월급에서 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시세 차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내가 시세 차익만 목표로 해서 딱 건물을 골라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월세 수익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진짜 월세가 많이 나오는, 이거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은 대로변에 있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건물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시세 차익이면 시세 차익, 월세 수익이면 월세 수익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목표 설정. 예, 그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년차 건물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찐 소감들이 정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자리 또 많이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